외국인 근로자의 확진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외국인 근로자 생활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청주의 한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130명의 소방 인력과 30여 대의 장비가 총동원됐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책임 여부를 두고 유족과 충청북도의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유족 측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충청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지만 A형 간염에 걸린 환자도 적지 않습니다. 마땅한 치료약이 없어 예방접종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74명에 이어 오늘도 6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수검사와 종교 모임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외국인 확산세를 막기 위해 특별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한글날 연휴 기간 특별 방역 점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음성군 맹동면에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각각 지난 1일과 5일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어제 30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오늘도 직장 동료 간 N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역 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밤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도 기침과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30대 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30대의 지인들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들은 모두 종교 모임에서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확진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외국인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충청북도는 한글날 연휴 기간 외국인 근로자 생활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주 흥덕구와 서원구에 외국인 특별 접종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일상의 단계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백신 접종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임시 번호를 부여받으시면 이제 접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청주와 증평 지역 10개 고등학교에서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고교생 모임에선 학생 가족 등 N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해당하는 16세와 17세 청소년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충북의 예약률은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33.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치로 방역당국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오늘 아침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16억 원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가 연이어 불이 난 공장 건물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헬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 특성상 불길은 빠른 속도로 옆 건물까지 옮겨 붙었고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이 모두 투입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30명의 소방 인력과 30여 대의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인원 129명, 장비 34대를 동원해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큰 불길은 3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공장 2개 동이 뼈대만 남긴 채 모두 불에 탔습니다. 건물의 붕괴 위험성이 높아 소방관들의 접근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사출 스티로폼 150톤도 불에 타는 등 소방당국은 1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추산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기계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공장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과 충청북도는 책임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 유족 측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소방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은 사고 당일 소방의 구조 활동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지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유족 측은 소방 책임자인 충청북도지사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충청북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족 측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충청북도의 손을 들고 원고를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는 무선통신장비 고장과 굴절차 조작 미숙, 지휘관의 지휘 소홀 등 유족이 주장하는 소방의 과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의 생존 가능성과의 인과관계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2달 동안 고민한 결과라고 말을 덧붙였지만 유족들은 판결이 끝난 뒤 언성을 높이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유족들이 스포츠센터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이번에는 패소하며 앞으로 충청북도와 협상 등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권이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이 주도하는 상원제 도입 개헌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상원제 도입 관철하자! 충청권 시도지사가 포함된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안에 지역 대표형 상원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치권에서 인구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까지를 함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시종 지사는 상원제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월부터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상원제 도입을 건의했고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사실상 여론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 행정을 이끌며 수많은 좌절을 겪은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수백가지 가지를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거의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지켜줄 보수가 중앙에 아무것도 없다는 데서 그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권한의 과도한 중앙 집중과 예산 지방 떠넘기기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충청북도 예산 5조여 원 가운데 70%가 국가 위임 사무이고 나머지 30%에서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빼면 실제 예산은 2, 3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권한도 없이 예산만 지원토록 한 지방대 육성법, 교육자치법, 국가소방직 등을 불합리한 사례로 제시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불을 당기기 위해서 전국 순회를 통해서 충청권이 그 동력을 제공하고 그 연찬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각성을 시키고 자각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충청권이 주도하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코로나19로 놓치고 있지만 사실 치명률이 생각보다 높은 다른 감염병들도 많습니다. 최근 A형 간염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선 예방접종이 최선책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A형 간염은 음식물이나 분변 등의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문제는 마땅한 치료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저절로 나아지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 수액을 공급받는 정도입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에 특징적으로 작용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환자가 잘 버티도록 잘 지나가도록 하는 치료가 유리하고 이제 거기에 반응을 안 하고 간부전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이제 뭐 간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죠. A형 간염 증상은 나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10대 아래로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20대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생 환경이 좋아지면서 50대 미만의 경우 A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80대 이상에서도 감염이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A형 간염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법은 예방 백신뿐입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더욱이 B형, C형 간염 보균자나 간경변 환자 등은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본인이 앓고 넘어간 게 확실하고 확진돼서 치료를 받았다면 예방접종이 좀 필요는 없지만 1회만 접종해도 뭐 대부분 항체가 생기고요. 2번만 예방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하면 예방접종 효력이 평생 가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따라서 50대 미만에서는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50대 이상에서는 자신이 과거 A형 간염에 걸린 적이 있는지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JB 홍무표입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대학생 9명에게 1인당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자정 무렵 대학 건물 1층에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청주시는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청주시가 한글날 연휴 기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시는 오늘부터 닷새간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스터디 카페와 PC방, 코인 노래방, 지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준수 등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이 다수 이용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합니다. 청주시 강서 이동 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청 앞에서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LNG 발전소 건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LNG 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며 청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안전적 전력 수급을 이유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내에 570메가와트 규모의 LNG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철도 충주 구간 노선 계획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금가 동량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충북선 철도 노선 변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주민들의 철도 노선 변경 주장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역행하고 고속철도 본연의 역할을 하기엔 부적합한 노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칠금 금능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충주시청에서 충주도심 구간 사업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상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충북 자유민주 시민여발위 이시종 지사와 최충진 청주시 의장, 충북도 공무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연합은 충청북도가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싼 최 의장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 충청북도에 4년간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월부터 최 의장의 건물 2, 3층을 식이약 안전과와 바이오 산단과 사무실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청주지회 등 3개 학부모 단체는 성명을 내고 유치원 재학생에게도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유치원 재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우회 지원하려는 꼼수를 멈추고 초중고 학생들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충청북도 또한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즉시 찾으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는 2021 세계양궁 선수권 대회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청주시청 소속 김우진 선수와 홍승진 감독을 만나 격려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남자 단체전과 개인전, 혼성 단체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해 세계선수권대회 역사상 첫 3관왕에 올랐습니다. 한범록 시장은 김 선수와 홍 감독에게 각각 입상 보상금 1,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